성함하고 직함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임인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신속통합기획의 이제 개념은 어떻고 이것이 이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 모두에 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민간과 함께 어떤 그 사업성, 그다음에 공익성을 갖추는 계획을 미리 준다. 근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라는 의미고요.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계획을 맞추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나 민간이나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 우리 정비 지원 계획입니다. 그러면 최근에 그 발표를 하셨던 6대 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가 이제 신속통합 기획인 걸로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건 맞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. 네, 그 여러 6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공공에서 그 민간 부분과 같이 함께 한다. 대신 민간 부분에서 계속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너무 사적 이익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그 선을 정해서 기본적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. 그래서 그 계획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든 걸 진행을 하면 신속하게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구역 지정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런 내용입니다. 이번에 발표된 그 6대 규제 완화 정책은 역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양쪽에 다 적용되는 방침인 것인지 아니면 일단 민간재개발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인지. 일단 민간 재개발 쪽에서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. 네,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의 이제 진입 장벽이 사실상 낮춰진 게 아니고 그냥 허물어진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또 나타나는 어떤 그 뭐 부작용 아니면 미비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혹시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지.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폐지한다고 그래서 그 요소들, 그 지수들을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는 거고요. 다만 대상을 넓혔고 그 대상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옛날에 주거정비수제는 의무였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그 보조 자료로서 옛날에 그 우리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그 지표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거의 모든 지역이 뭐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양호한 지역도 뭐 개발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또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또 공모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. 공모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좀 그것도 걸러낼 수가 있고요. 네.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재개발 활성화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의 좀 자연적인 어떤 중단 내지 소멸이 좀 유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시선들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. 서울시 판단은 어떠신가요? 도시 재생이 그 전까지,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그 보존한다. 네. 그리고 뭐 관리하겠다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류가 좀 강했고 그런 생각들이 사실 지배적이었던 건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보존하고 관리를 통해서 네. 주거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개선되지가 않고 있는다라는 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도 야, 이거 뭔가 좀 부족하다. 이렇게 개발이나 정비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큰 이렇게 아니면은 약간 좀 범위를 키워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적으로 보존 관리와 함께 어떤 재생이라는 거는 개발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.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거 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존 정비만 갔다 그러면 이제는 개발 정비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이걸 재생 지역도 개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 해왔던 도시 재생을 좀 뭐 주저앉힌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회피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 안에서 재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재개발 희망 지역으로 사실 뭐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뭐 개수는 좀 몇 곳 정도가 되고 이번 공모에 좀 어느 정도가 좀 참여를 나설 것으로 좀 보고 계신지. 옛날에 뭐 예정구역이나 뭐 정비구역으로 됐다가 이제 해제된 구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한 388개 정도 이렇게 구역으로 알고 있고요. 우리 민간 재개발, 그러니까
신속 통합기획 대상에 이번에 공모하는 거는 해제 지역도 주민들의 그 동의를 30% 받아서 신청을 하면 네.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마 해제 지역도 필요하다면 요번에 저희들이 공모하는 그 민간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민간 재개발이 이제 추진이 됐을 때 좀 정보가 좀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뭐 공공 임대주택을 좀 편성하는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계신지. 지역에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이제 법정 용적률이 나올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법적 기준은 일단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은 이제 공공 임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은 구역별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.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혹시 남는 혹시 말씀 있으실지. 집값이 주거 매매 지수라고 그러잖아요. 그게 한 최근 한 4, 5년 동안에 40% 이렇게 뛰었어요. 그래서 사실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. 우리가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어떤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. 근데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주거 정비 지수제도 좀 유연하게 폐지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지를 많이 늘려놨고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이번에 그 일반 재개발 공모를 하는데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